돈봉투, 김남국 비판했다고 청년 정치인 짓밟는 강성 지지층. 사실 이 얘기는 좀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이 제소 안에 서명을 한 의원들의 리스트, 명단이 이 온라인상에서 돌면서 또 거기도 또 전화가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리스트가 어디에 올라왔느냐.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상호 위원장님. 예. 제명인의 마을 이장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이게 팬클럽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장이 나서서 아유 이렇게 실명 리스트 올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장을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팬클럽인데 네. 팬클럽에서 내가 팬클럽 이장이라는 형식적인 그러니까 무슨 실질적인 어떤 행사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팬클럽의 팬들이 나를 이분을 이장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내가 내려놓겠다고 하면 갑자기 내려지는 건가요? 갑자기 팬클럽이 해체됩니까? 근데 이장을 본인이 수용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장이라는 표현을 쓰실 뿐이지 그게 상징적인 의미인데.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팬클럽에 네. 이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 있는데 나는 이 팬클럽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네. 그 팬클럽의 주인 이제 팬클럽의 그게 아니게 됩니까? 팬클럽은 갑자기 그분을 보고 모인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명인의 네. 마을에서 그렇게 의견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자꾸 이렇게 금기를 만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비난이 있으면 비난도 감수할 줄 아는 게 정치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주장이 옳다면 네. 그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를 좀 게을리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조홍천 의원님은 좀 약간 다른 의견이신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 이견을 얘기하면은 수박이다 그러고 짓누르려고 하고 그 극성 유튜버 그걸 과장하거나 뭐 극대화한 영상을 송출을 하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강성 지지층들이 공격을 하죠.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그 제명인의 마을이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예.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당원이라면 징계위에 회부하고 당원 아니면은 고발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야지. 황만 의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지금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연결을 했는데 현장 목소리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조사에 성실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서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일정 등 검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자세한 질의 내용은 조사가 끝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볼 것 같아요. 어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그 녹취록이 일부 편집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이 편집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 자체는 뭐 제가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고 다만 하나는 3월 30일경에 틀었고 하나는 5월 3일경에 틀어진 내용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서 처리한 거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죠.
돈이란 얘기가 녹취록에 나와서 뭐 이런 그 것들이 문제는 제가 검찰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는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봉투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돈의 의미는 제가 검찰 조사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성만 의원 원래 9시 오늘 검찰 출석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일찍 왔습니다. 한 12분 정도 일찍 와서 48분에 벌써 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바로 준비해온 내용을 꺼내서 읽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도 응하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요지는 그렇습니다. 나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 그리고 녹취 내용은 짜깁기에서 다분히 의도를 갖고 이 노출을 시킨 거다, 공개를 한 거다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다.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만 건넨 돈은 없다. 돈의 성격에 대해서 내가 이따가 나오면서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급하게 예정보다 좀 빠른 시각에 이성만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급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성만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해찬 최고님, 일단 돈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뭔가 의도를 갖고 녹취를 좀 짜깁기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성만 의원은. 네, 뭐 전형적인 예상했던 태도인 것 같고요. 예상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분들이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네. 기자회견 이후에 질문에서 질문. 전곡을 찔렀잖아요. 아니 녹취록에 자기 입으로 돈 이야기 나오는데 네. 돈 봉투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뭐냐. 네. 이성만 의원이 머뭇거리다가 그 돈은 다른 이유가 있다. 검찰 가서 소명하고 나와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이성만 의원이 돈 봉투 줬다는 이야기를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이나 이정근 부총장 두 사람만 나눈 게 아니라 네. 이성만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목소리가 실려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나름의 논리를 준비하긴 했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봤을 때 또 수사기관이 볼 때는 아니 돈이라는데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나. 네. 돈 봉투 줬다라고 본인이 시인한 이 목소리가 나왔다면 네. 뭐 그 녹취록 중에 윤관석 의원 것도 섞여 있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했다. 네. 뭐 3개 더 달라더라. 3개 뺏겼다. 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돈 봉투 전달 이 정황을 자기들 입으로 술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이걸 네. 어떻게 파회할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네. 과연 그 이야기를 검찰 조사받고 나오는 길에는 하실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면서 한다고 방금 네. 이성만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네. 나와서 제대로 말 못하면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뜻인 거고 나와서 하면 그게 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또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겠죠. 네, 김관옥 소장님. 네. 장해찬 최고는 검찰 조사 받고 나와서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 이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이 녹취록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 될까라는 네. 어떤 회의적 시각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성만 의원님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걸 수차례 반복을 하시긴 하셨어요. 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 봉투라는 것이 그 전대 과정 속에서 얘기가 나오면 네. 대부분이 그러한 유형의 이 돈 봉투 성격이지 다른 것을 의미하기가 쉽진 쉽지 않거든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어떤 녹취를 배경으로 해서 한다면 네. 뭔가 흐름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진술을 네. 검찰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서로가 부인을 할 경우에 이거를 다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네.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조상호 위원장님. 사실은 좀 간략하게. 제가 보기에도 이게 녹취록 부분이 제대로 해명될지 그 부분은 좀 의구심은 있어요. 근데 네. 그 여부를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사실상 실비변상으로 좀 보여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네.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차라리 제도 개선으로 논의해 보는 게 앞으로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 보면 지금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상 네. 최대 1년, 그다음에 벌금으로 만약에 의율하는 경우에는 50에서 500만 원 사이에 네.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당내 경선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저런 식의 그 이른바 구속 중심의 수사 방식이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녹취록 같은 거 다 확보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국가 기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 폭력이 결국에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부의 어떤 권력 행사도 되게 절제되고 세련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국회가 이번에 좀 제대로 된 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성만 의원은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성만 의원 이후에도 뭐 윤관석 의원도 뭐 추후에 저희 송영길 의원도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뭐 불러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